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민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입니다. 김일성 사망 30주기인 8일 정오에 주민들이 3분 동안 묵념하는 장면이 생중계가 되더군요. 그걸 보니 저도 1994년 7월이 어제일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당시 김일성대 선전대 소속이라 용남산에 올라가 추도곡을 연주하는 팀에 소속돼 있었는데 아침부터 새벽 2시까지 그 무더위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애도기간 열흘만 버티자고 일을 악물었는데 17일이 되니 다시 애도기간이 3일 연장됐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던 것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당시를 겪었던 주민들 모두가 힘들었던 기억이 저저마다 다를 겁니다. 누구는 꽃을 꺾으러 다니던 것이 힘들었다고 하고 누구는 경비 서던 것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모두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게 어제 같은데 벌써 30년 전 일이라니 참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번에 묵념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며 저 사람은 나처럼 20대에 고생했겠다. 저 사람은 그때 이민학교나 다녔을려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분 동안 머리를 숙이고 무슨 생각을 했나요? 3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데 그 시간 동안 수령님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머릿속까지 당해서 통제하는 것은 아니니 아마 각자 서로 다른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김일성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비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든다더니 순식간에 김정은까지 3대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누군가가 앞으로 20년 뒤에 당신들은 김일성의 존재도 몰랐던 김정은이란 새파란 20대의 통치를 받게 된다고 했더라면 어쨌을까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라고 했겠죠. 다시 30년 뒤엔 10대 소녀를 4대 세습 지도자로 모셔야 할지 모른다고 했으면 미친놈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1994년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였는데 30년 뒤에 돌아보니 그 비현실적인 일들이 내 삶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당연한 듯이 살고 있죠. 이런 것을 보고 옛날에 끓는 물속 개구리라는 우화도 나왔죠. 개구리를 이미 물이 끓는 솥에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서서히 데우면 개구리는 서서히 올라가는 온도를 변하지 않는 조건으로 여겨 나올 타이밍을 빼앗기고 결국 익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증했더니 개구리가 물이 끓기 전에 뛰어나온다고 합니다. 개구리조차 더 이상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인민들의 신세는 개구리보다 못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김일성이 죽고 지난 30년 동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에 돌입했는데 북한은 아직도 강냉이 밥이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이 김일성 사망 30주기를 맞아 쓴 기사를 보니 더욱 기가 막힙니다. 김정은 시대 세계 최강 국력이 강화됐다며 자랑하는데 무기를 엄청 개발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네요. 무기를 많이 개발하면 그게 최강 국력입니까? 아니 이 밥에 고기국은 언제 먹이는 겁니까? 사람은 무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배부르고 계절에 따라 뜨뜻한 또는 시원한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문화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삶의 질이 올라가면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여행지를 다니며 가족 휴양도 보내야 합니다. 여기 남쪽은 그렇게 살죠. 작년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56kg인데 고기 소비량은 60kg입니다. 작년 해외 여행자는 2,300만 명입니다. 이제는 이 밥을 먹는 시대를 넘어 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살고 좀 더 잘 살면 국내 여행을 넘어 해외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민은 김정은이 무기를 많이 만들었다는 자랑에 감격해야 하니 기가 막힙니다. 딴 거 다 떠나서 김정은은 집권하자마자 인민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살게 하겠다던 약속부터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발됐다는 무기들, 그거 다른 나라들도 다 있는 겁니다. 아니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기 자랑을 듣기 전에 주변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 얼굴이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그건 거짓돼지 군인들도 아닙니다. 저번에 코로나 와중에 국경 경비에 파견했다는 최정예
폭풍 군단의 모습을 중국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찍었습니다. 그 군인들의 옷은 군복이고 사복이고를 떠나 때가 반질반질한 거지옷이었습니다. 세탁할 환경이 되지 않으니 꼬질꼬질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군이고 민간이고 다 그렇게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니니 그 역한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벗겨놓고 보면 그 옷엔 이와 석회가 가득할 겁니다. 군인들이 먹지 못해 광대뼈가 삐쩍 나와 힘없이 다니는데 어려서부터 못 벗고 또 만 17세 군에 나오니 키도 형편없이 작습니다. 한국의 20대 평균 키가 174.1인데 북한 특수부대는 그걸 군인이라 해야 하는지 참담합니다. 아침마다 격수를 하는 모습도 눈에 띄는데 먹어야 발을 들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현대전에서 격수를 하는 전쟁을 본 적이 없는데 아직도 특수부대는 격수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후졌고, 또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 체급이 엄청 중요한데 그렇게 40-50kg밖에 되지 않는 말라빠진 군인들이 격수를 해봐야 어찌 한국군을 이깁니까? 쉽게 말하면 이민학교 학생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어른을 못 이기는 것이 키가 작고 중량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몸무게가 70kg 중반인데 격수를 몰라도 북한의 허약한 특수부대 한 명은 얼마든지 버쩍 들어 맺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인은 군인이고, 그럼 군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육해공 핵심 장비들은 또 어떻습니까? 기갑사단은 1960년대 개발된 땅크를 타고 다니는데 전쟁이 나면 제대로 굴러다닐지도 의문입니다. 1959년에 만든 때62 전체를 기반으로 1992년에 역설계해서 만든 것이 천마호인데 얼마 전에 보니 김정은이 그 천마호에 가짜 반응 장갑을 붙여놓고 나와 세계 최고의 땅크라고 헛소리를 해댑니다. 그걸 보고 김정은이 참 거짓말도 천연스럽게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차포 화력이 보잘것없어 무반동포 옆에 붙여놓고 다니는 게 최강 땅크입니까? 해군, 공군, 이것도 입이 아파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1960, 70년대 만든 낡은 군함과 비행기로 무장했는데 이걸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화승총을 들고 기관총 무장한 군대와 싸우는 격입니다. 인민들의 눈에는 전부 그런 것만 보일 텐데 김정은은 가끔 미사일이나 발사하면서 우리 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합니다. 미사일 많으면 최강입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잘 알겠지만 얼마를 쏘던 결국은 군인이 돌격에 점령해야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하도 자랑할 거리가 없으니 형편없는 무기 자랑이나 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국방력도 다 잘 살자고 갖추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 3분 묵념할 시간이 오면 여러분들은 김정은 시대가 돼서 인민의 삶이 무엇이 좋아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 생각엔 이번 묵념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김정은 시대는 언제 끝날까를 생각하며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한숨들이 모아져 김정은 체제 아성을 녹이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묵념을 하라고 한다면 다 같이 김정은 종말을 기원하는 묵념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